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입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고 읽겠습니다. 알바트로스는 크고 힘찬 날개를 가진 새로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인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초특급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귀한 상을 받고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널리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수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황우섭, 박우기 대표님을 비롯한 미디어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언론 암흑기를 밝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2018년에 미디어 연대가 출범했을 때 제가 조선일보 문화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고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비롯해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MBC 스트레이트 등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좌편향되어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을 때여서 미디어 연대의 출범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문화부장이었던 저는 신동은 미디어 팀장을 필두로 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공정성을 잃은 지상파라는 타이틀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공동으로 정권의 나팔수가 된 지상파 시사 프로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리즈를 이어나갔고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비판도 받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폐 청산 그리고 친일 청산에만 골몰하느라 경제를 파탄내다시피 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 데에는 적폐라는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한 보수 정론지들의 노력과 미디어 연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극우 성향의 미디어들의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신만이 옳다고 확증 편향하게 만든 데에는 이런 미디어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6시간의 계엄과 탄핵 의결로 이어졌고 나라 경제와 외교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오직 대통령실과 참모들만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4부의 권력이라는 언론은 이런 참사가 올 때까지 제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수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매섭고 강하게 비판하지 못했던 우리 언론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시민단체들이 집회에서 외치는 주장에 적지 않은 국민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부정선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대다수 주요 언론들은 상식적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이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만 해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믿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 엘리트층이었다는 사실도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 그게 왜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선관위,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을 심층 취재하는 시도가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를 전담하고 있는 저에게도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인사들을 만나서 근거가 무엇이고 허점은 없는지 인터뷰하면 어떻겠냐는 언론계 선배들의 고언이 있었지만 저 역시
무시했습니다. 만남 자체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셈이 될까봐라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때 만약 우리 언론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취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로 잡았다면 계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왔을까 하는 반성도 저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튜버나 블로거, 맹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자기 세계에 갇혀갔던 대통령처럼 우리 언론도 자신을 지지하는 독자층에 둘러싸여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토론도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도를 우리는 왜 하지 않았을까? 언론도 이념과 정파에 따라 분열돼 남남 갈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이었던 노동운동가 한석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80년대 불의의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민노총 핵심 운동가였고 투쟁의 선봉에 섰던 극렬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이 노조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위주로 기득권화, 귀족화되는 것에 크게 실망했고 노조 밖에서 고통당하는 88%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운동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다가 민노총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선적인 진보의 외투를 벗겠다고 선언했고 몇 차례 저의 인터뷰 요청을 고사하다 올 초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석호 노동운동가가 저와 만나기 위해서 그 폭설이 내린 날 조선일보로 들어섰을 때 굉장히 조선일보 건물을 보고 그 내부를 보면서 신기해하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악의 속을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한석호 노동운동가에게 조선일보는. 그런데 그냥 너무나 평범한 한 신문사의 편집국을 보고 그 놀라던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하게 됐는데요. 한석호 씨에게 그렇게 미워했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중 노동구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가장 열심히 읽는다고 하시니 조선일보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보수층에서도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석호 씨는 조선일보와 저와의 인터뷰로 민노총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욕을 먹으며 무서운 돌멩이를 맞았고 결국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직에서도 물러났지만 그의 도전과 헌신은 결국 전태일 재단과 조선일보 공동기획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12대 88의 사회를 넘자는 대기획으로 언론계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정말 좌파라고 했던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비롯해서 송경용 신부 그리고 전태일의 친구들 이런 분들이 이 기획에 지지를 보냈고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좌우가 손잡고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민노총과 좌파 노동단체들은 비난을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재단을 그만둔 한석호 씨는 제3의 노동의 길을 걷겠다며 오는 1월, 내년 1월 새로운 노동단체를 출범시킵니다. 제가 인터뷰를 매우 오래 해왔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인터뷰가 노동운동가 한석호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최근 미디어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진석 교수님은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생각하는 시민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최창선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언론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에 이보다 더한 위기도 우리가 극복해 왔듯이 저희 국민들은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거라 믿고 언론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알바트로스상을 비롯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2달 전에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몇몇 상을 잇따라 받고 많이 해이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이번 또 한 번의 국가 환란을 겪으면서 알바트로스처럼 다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야겠다, 한 번 더 도전해가며 국민들이 바라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전파하는 그런 언론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피치를 준비하라고 하신 황우섭 대표님께 짧게 소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저의 허황한 소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바트로스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